예,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제가 기업가치 평가 과정을 또 새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환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요, 이제 뭐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지금 현재 두 분의 회원이 가입돼 있으셔가지고 그 회원분을 위해서 이제 별도로 만든 이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아마 다 전체 공개는 안 되고 이제 비공개로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좀 가치 평가 관련해서 좀 내용을 설명해 드린다면 뭐 기본적으로 다 유사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7가지 토픽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다가가 보고 실습까지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실습 파일들이 있는데 이게 뭐 중구난방으로 좀 있어가지고 이제 학습하시거나 좀 공부하시는데 조금 이제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하나로 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교환도 이전 것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만들었습니다. 전체 교환을 보면 이제 195페이지까지 있고요. 크게 이제 7가지 토픽을 이제 탑픽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외부 환경, 보통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를 하죠. 탑다운이라는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탑이라는 것은 그쵸,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거시 경제,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DCF만 보는 게 아니라 배당 평가, 이제 상대 가치 평가, 그다음에 추정 재무제표도 작성도 했고 뭐 성과 분석도 해보고 우리가 뭐 EVA로 가치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레듀지얼 인컴 모델로 가치 평가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요 7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전반적 뭐 개요고요. 그래서 보시면 가치 평가 보면 이제 상대 가치 평가, 그쵸? 이것들,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 배당으로 대한 평가, 현금 흐름 할인, 기회비용을 고려한 거, 그 다음에 뭐 자본시장 통합법이니, 뭐 상속증여세법이니, 뭐 비상장 기업은 상속증여세법으로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이론적 배경들, 두 번째는 이제 거시환경 분석들, 그래서 좀 더 뭐 기존에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새로운 내용들도 제가 좀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산업에 대한 얘기들, 예를 들어 뭐 이 산업이 이렇게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좀 더 간다면 뭐 여기 통신기업에 대한 것도 좀 분석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뭐 SK와 KT 주가들, 그리고 나서 이제 배당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거, 배당 평가는 한전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가치 평가 있는데 여기 상대가치 평가는 제가 현대차를 가지고 상대가치 평가를 했습니다. 현대차의 적정한 주가를 상대가치 평가를 해봤고, 그다음에 물론 여기 응용하면 뭐 다양하게 이제 자동차 산업이 여전히 가장 핫하기 때문에 좀 봤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2021년 초죠. 뭐 그때 100만 원 넘을 때 그때였는데 그때 그 LG화학 주가가 어땠는지, 왜 이렇게 높았는지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 모형인데 이 현금 흐름 할인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알아야지 이게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가지 케이스로 제가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회사의 내부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회사의 내부인으로서 이제 DCF 모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외부인으로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정보가 이제 사업 보고서나 이런 이제 공시된 내용의 정보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DCF를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DCF도 하는 방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거 분석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추정 실습하는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치 평가하는 방법까지 쓰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WCC 계산하는 방법도 쓰고요.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모형들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DCF 가치 평가인데, 그렇죠? 이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타당성 평가라 해서 뭐 MPV 평가도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외부인의 DCF 평가 방법. 그래서 외부인인 경우에 어떻게 하냐? 실제 이것도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평가 주제들, 그죠? 1차시가 아니네요. 그죠? 이거 15차시네요. 15차시. 15차시죠.
그래서 총 한 15개 정도의 강의로 이제 진행되려고 하고요. 이 교재는 저희 회원 가입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교재는 보내드리고요. 또 추가로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가치평가 실습을 하는데 이제 과거의 거는 제가 어떤 템플릿이라는 걸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에는 이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가정 이렇게 만들어서 이 템플릿을 이제 우리가 이제 채워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추정된 문제를 만들고 가치평가하는지 이렇게 좀 보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농심이라는 회사를 바탕으로 한번 이제 가치 평가를 해봤어요. DCF를 통해서요. 그다음에 그 배당 가치, 상대 가치도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듯이 이제 제가 이제 농심의 내부인은 아니지만 당연히 아니죠. 내부인은 아니지만 외부인으로서 이제 농심에서 제공하는 그 기본적인 이제 사업 보고서, 이제 감사 보고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가치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DCF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건 실제로 농심 거를 제가 2021년 11월 하반기쯤에 11월 하순 이때쯤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뭐 유용자산들 이런 것도 2020년 그렇죠? 네, 3분기까지는 이제 공시가 돼가지고 2021년 그래서 추정을 하고 뭐 신규 유용자산 투자한 거 과거걸 분석해가지고요. 차입금, 뭐 운전자본, 그래서 손익계산서도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농심은 한 매출액이 한 2조 8천억, 그렇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254억, 당기순이익이 한 913억.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요. 뭐 재무상태표야 뭐 농심은 워낙 좋으니까요. 그래서 농심의 그 DCF로 평가를 해보니까 대략 1주당 가치가 한 35만 원 정도로 제가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상대 가치도 있는데 요 퍼가 현재 얼마냐, 그쵸? 2021년도에 EPS가 예를 들어 15,000원이고 요게 이제 28만 5천 원은 제가 이제 평가할 때 28만 5천 원인데 오늘이 1월 2022년 1월 지금 4일입니다. 그래서 1월 3일 날 개장했기 때문에 1월 3일 날 농심의 이제 주가를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농심 한번 볼까요? 농심 주가. 농심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증권 쪽에 가시면요. 그죠? 오시면 그 농심 여기 있죠. 농심 한 31만 6천 원이죠. 최근 3개월 동안 27만에서 32만 2천 원까지 갔는데 요게 이제 11월 달 내용이라 가지고요. 11월 달 봤을 때 현재 주가 대비 뭐 퍼가 한 18배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대 가치 평가도 한번 계산해보고 그 퍼나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이제 계산해서 적정 퍼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요 좀 특이하게 보시면 농심의 재무상태표 보시면요 제가 21년도 거를 봤어요. 20년 얘네 보면 그 현금성 자산, 현금하고 내 단기금융 상품이죠. 요게 전체 그 자산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보더라도 이제 금융수익이 사실은 굉장히 그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1,600억인데 금융수익이 거의 300억 가까이 되고 그죠 2019년이죠. 1년 전은 그죠? 영업이익이 789억인데 금융수익만 241억. 여기는 사실상 물론 이자 비용을 내긴 했지만 계속 차입금 갚으면서 이자 비용은 거의 뭐 발생 안 할 것 같고 금융수익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요 그 금융자산, 그죠 현금성 자산이 워낙 한 6천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농심의 어떤 미래의 성장 동력은 이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우리가 좀 활용하느냐, 요게 좀 포인트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그 외부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DCF 해봐가지고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서 혹시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서 지금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요 지금 한 195페이지 정도 되는 교재, 그다음에 요 파일, 실습 파일 요 두 가지를 요 세 가지 해서 요걸 세트로 요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제가 회원 가입하신 분 특히 또 그 김재훈님께서는 회원 가입을 거의 뭐 한 달 전에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딱히 뭐 드린 게 없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시간이 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제가 좀 이제 좀 보상
아니면은 좀 드릴까 해가지고 요거를 만들었으니까요. 요 회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꼭 이메일 보내셔가지고 요 교재하고 실습 파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